23년 전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기타리스트 최희선 선생님께서는 영국의 마샬 앰프 본사로부터 기타 앰프 한 대를 기증을 받으셨어요. 자, 요겁니다. 제가 수집해 놓은 거거든요. 사가지고 고치는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23년이 흐르고 2025년 유튜버 공돌이 파파는 영국 마샬 본사로 초청을 받아서 공장 투어도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마샬 사운드바 헤스톤 120이라는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좀 비교가 되나? 어쨌든 그렇다고요. Some of the words that really kind of come to mind when you think about Marshall should be iconic, legendary, and synonymous with a rock and roll attitude. One of the big things that we were looking to do was do a soundbar that could actually do music properly. So we ended up benchmarking tons and tons of soundbars and finding sort of things that we liked, things that we didn't, things that we found a bit frustrating. And music playback was one of the ones that we like as a music brand, we kind of wanted to get that right. I use it for like hi-fi. 사실 그 후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제가 리뷰를 조금 늦게 올리는 이유는 아마 9월인가 뭐 발매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그게 딱 맞춰서 영상을 찍으려고 조금 묵혀놨었습니다. 마샬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운드바예요. 마샬 스피커는 다 아시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래도 저는 마샬에 대한 얘기는 99.9%가 마샬 기타 앰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마샬 기타 앰프가 어떻게 스피커로 되었을까? 마샬 기타 앰프를 모르시거나 요즘에 뭐 마샬 스피커부터 접하신 분들은 이러시는 분들도 있대요. 마샬 스피커에서 기타 앰프도 만든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샬이라는 회사는 1960년대에 기타 앰프로 시작한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기타 사운드, 정정정 락 사운드의 시초가 된 앰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타 사운드에서 마샬 앰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변했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마샬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사업에도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 그 회사의 뭐 지배구조 같은 거는 상당히 좀 바뀐 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타 앰프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피커 제품들도 헤드폰도 있습니다. 헤드폰도 있어요.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걸 들고 하면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사실 오늘 주인공은 얘는 아니에요. 이번엔 킬번 3라는 건데 자, 기타 앰프가 어떻게 마샬 스피커에 녹아들었는지. 자, 일단 첫 번째 나무로 만듭니다. 예, 이것도 나무예요. 뭐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죠. 이거를 톨렉스라고 그래요. 톨렉스. 나무 위에 이것도 톨렉스를 싹 덮어서 만드는 게 전통이죠. 여기 이렇게 이걸 파이핑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이핑. 이런 디자인도 여기 녹아 있어요. 보시면은 파이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스피커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릴 없지만은 기타 앰프 스피커 캐비넷 보시면은 이게 그릴 디자인이 아마 비슷한 형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브들도 마샬 앰프 노브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그 스위치조차도 물론 스위치의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사실 이건 기타 앰프의 디자인은 아닌데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죠. 기타 스트랩 묶는 스트랩 핀 디자인도 이렇게 갖고 왔고요. 기타를 안 치시는 분들은 그냥 예쁘네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마샬 앰프를 관심 있거나 저처럼 뭐 만들거나 뭐 수리하고 이러신 분들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기타 앰프의 헤리티지를 다 갖고 왔구나. 심지어 이 컨트롤부 색깔, 이 모델은 아니에요. 이거는 플렉시 글라스를 쓴 약간 다른 형태인데 이런 것도 다 마샬 앰프, 기타 앰프에서 다 갖고 온 거죠. 이번에 나온 사운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헤리티지들이 디테일하게 다 녹아 있어요. 자, 아까 파이핑 말씀드렸던, 물론 얘도 파이핑은 아니에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스피커 캐비넷에 그릴 같은 형상으로 그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톨렉스, 아까 그 위에다 레자 가죽 같은 거 싼다 그랬잖아요. 톨렉스가 사실 많이 적용되진 않았지만은 요 라인만큼은 톨렉스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급 이상 올라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트래블과 베이스 노브가 있어요. 기타 앰프처럼. 물론 기타 앰프는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트래블, 미들, 베이스, 프레센스, 뭐 게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노브를 돌리면서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 느낌으로 소리를 좀 찾아가는, 물론 뭐 예전 시대처럼 아날로그 포텐시오미터로
여기서부터 딱 돌리면 멈추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도는 타입이에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타 앰프로부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앰프에서 쓰였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크기로 보면은 적당해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물론 이거 길면 좋죠. 근데 너무 길면 텔레비전 밑에 설치하기가 힘들고, 너무 작으면 조금만 멀리 떨어지고 스테레오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헤스톤 120이거든요. 내가 왜 120으로 지었냐, 이거를 엄청 물어봤어, 영국에서. 결국에 알아냈습니다. 자, 이 길이가 120cm예요. 아니구나. 잠깐만, 뭐였지? 잠깐만. 나 그걸로 기억하는데? 110이네? 아,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나 그때 분명히 들었는데 왜 120인지? So, Aston 1. alright, so the external volume of the product. 아, 그러니까 리뷰를 빨리 했어야지. 지금 몇 달째 묵혀가지고 그렇잖아. 자, 어쨌든 길이는 적당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부가 좀 있는데, 뭐 볼륨,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입력부를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셋 버튼 3개가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눌러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운드 모드가 있습니다. 음악 들을 때, 음악, 영화, 밤에, 그리고 목소리 위주로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마샬 스피커들의 공통적인 큰 장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꾸려고 그래도 리모컨이 필요하거나 전용 앱을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되긴 되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 그런 점에서 마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직관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도 조작성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거는 좋아요. 뒤편에 이렇게 입력단이 있는데 이것도 마샬스러워요. 자, RCA 입력이 있어. 아날로그 기기로 시작한 기타 앰프의 전설 중에 전설인 회사이다 보니 아날로그 기기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무슨 철학, 조금 더 큰 저음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서브 아웃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USB-C 단자가 있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 구글 캐스트, 구글 크롬캐스트 뭐 여기에 전원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쓰라는 거죠. 별도의 아답터에 전원 꼽을 필요 없이. 그리고 HDMI 포트가 2개가 있다. 하나보다는 2개가 좋습니다. 뭐 HDMI EARC 지원하는 포트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하지만 이 기계를 TV와 연결하는 컨셉을 좀 바꾸고 싶을 때 이거 2개가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저는 뭐 대부분 와이파이로 집에 있는 공유기 연결해서 세팅을 하지만은 랜선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랜 포트 하나 있고요. 이게 벽에다가 또 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벽에 거는 여기 브라켓, 여기 한 4분의 1인치짜리 같은데, 아, 영국은 영국이다. 인치가 아니라 M5. 여기 브라켓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걸 때 여기다가 나사 체결해가지고 단단하게 걸 수 있는 거죠.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 스펙 여기 써져 있거든요. 당연히 기본적인 건 다 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마샬 스피커 제품 중에 최초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제 생각에 그래요. 마샬이 사운드바 제품을 만들면서 기존에 이런 제품으로도 물론 사용자들이 많았지만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이제 넣어보자 라고 해서 좀 한 단계를 좀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뭐 비행기표랑 얼마나 비싸, 왕복 비행기 영국까지, 비행기 호텔도 비싸지. 그리고 밥값 3박 4일 동안 다 내주면서 덕분에 꿀 빨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 15시간 타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이제 할 거보다 분해인데, 사운드바 제품 중에 분해가 되는 제품이 흔치 않아요. 안에 뭔가 고장 났으면 이걸 빼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서 담당자랑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튀어나왔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서비스빌리티, 리페어러빌리티를 생각했다. 이런 스피커 회사에서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를 내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타 앰프는 한번 사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기타 앰프 중에 하나가 1960 몇 년도에 나온 마샬 앰프 빈티지 오리지널이에요.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이유는 한 번도 고장 안 나서가 아니라, 고장 잘 나요, 진공관 앰프는. 고장이 나도 쉽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헤리티지는 분명히 있어요. 유닛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수리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국에서 이걸 제가 다 뒤집어 까봤어요. 진짜 빠지더라고. 여기를 잡고 일단 들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지면은, 자, 이렇게 뭐 자동차 트림 같은 거 빼보신 분들은 알죠. 이게 여기 클립이 같이 딸려 나와. 그래서 클립을 좀 빼가지고 이쪽에다 옮겨주는 작업은 필요해요. 이거 설계 부서에서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그 마케팅 원가 분석하는 데랑, 이렇게 만들면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뺄 수 있게 만드냐, 그냥 붙여버리지. 고무예요. 고무로 굉장히 짱짱하게 붙어요. 그리고 그릴도 사실 기타 앰프는 어떻다? 비행기에다 싣고 버스에다 집어넣고 막 덜컹덜컹 거리고 막 찢어지고 하면서 그 기타 앰프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의 터프한 컨셉이 좀 녹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뭐 멀쩡할 정도로 그런 재질로. 센터 스피커 하나 있죠. 그리고 양 끝에, 그리고 우퍼가 있는데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위쪽에 보시면 미드 쪽 스피커일 거예요. 양 끝에 있고요. 별도의 새틀라이트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의 공간감은 줄 수 있어야 된다. 윗방향으로 그 나팔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를 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약간의 공간감이 느껴지는 트위터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다녀온 걸 지원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은 사실 더 고마운 거는 저의 리뷰 방향을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뜯는 거 전용, 하나는 쓰라고. 좀 부담이 좀 덜 하죠. 얘는 고장 나도 괜찮아. 그렇지. 짓이기면서 빠지는 것도 없이 그냥 똑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일이 감겨져 있어 움직이는 우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예. 얘가 만들어낸 공기의 저음의 공기 움직임을 가지고 얘가 증폭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사이드에 하나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 드라이버로 드르륵 풀면 다 빠질 것 같아. 억지로 붙여놓은 게 없어요. 이거 한번 빼볼까?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 이렇게 잡음 안 생기게 케이블 감싸놓은 처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알루미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고급화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을 쓰되 최대한 설계를 잘 하자. 자,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플라스틱에 쪼였을 때 몇 번만 힘 딱 주다 보면은 나사 헛도는 거. 이거 카메라로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나사가 박히는 그 포스트가 이 길이만큼 두껍게 지금 돼 있어요. 아까 풀 때도 느꼈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좋아요. 분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뭐다? 실제 사용감 그리고 소리겠죠. 제 TV 앞에 가서 설치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은 어떻게 됐냐면요. TV에 HDMI eARC 포트가 이쪽에 마샬 헤스톤 120의 eARC 포트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다 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를 쓰고 있어요. 애플 TV가 TV에 일반 HDMI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결법이에요. 그런데 마샬 헤스톤 120은 HDMI 포트가 두 개거든요. 약간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TV가 HDMI 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HDMI eARC 포트가 아웃으로 TV에 HDMI eARC 또는 그냥 HDMI. 그러니까 구형 TV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 PC 모니터 HDMI 포트가 있잖아요. 그건 eARC가 아닌 포트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 애플 TV 같은 걸 여기를 넣고 아웃으로 일반적인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연결의 가능성이 좀 넓혀진 거죠. 요즘 TV에는 항상 그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죠. 헤스톤 120 HDMI eARC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뭐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eARC 모드가 자동, TV마다 좀 다를 건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출력 형식은 TV로 들어간 거를 그냥 패스스루로 빼준다. 물론 이게 항상 패스스루로 작동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채널 애플 뮤직 같은 스테레오로 모드로 해서 들었을 때는 여기가 자동으로 PCM으로 바뀝니다. 제 TV 같은 경우에는 패스스루를 해놔도 계속 바뀌어요. 뭐 음악을 스테레오 음악을 틀 때는 PCM으로 바뀌고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PCM이 나와요, 사실. 그리고 패스스루는 2채널이 아닌 멀티 채널 5.1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돌비 애트모스 같은 소리가 나올 때는 자동 패스스루 해서 여기 소스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TV의 리모컨이에요. 애플 TV 리모컨을 해도 헤스톤 120이라는 걸 얘가 TV가 인식을 해서 볼륨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고 TV의 볼륨을 올려도 헤스톤 120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볼륨을 올려도 다 같이 연계돼요.
그러니까 볼륨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기존의 앱은 다른 스피커들을 통합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던 앱이 있었는데 헤스톤이 나오면서 뭔가 플랫폼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용 앱이 있습니다. 헤스톤 120. 그래서 일단은 뭐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첫 번째로 건드려 볼 만한 거는 룸 코렉션이에요. 요즘에 이런 기능 많이 들어가죠. 이 방 안의 공간적인 특징을 얘가 측정하는 거거든요. 마샬답죠? 기타 소리로 칼리브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구글 캐스트, 스포티파이, 타이달, 인터넷 라디오가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타이달이 보통 요즘에 이 스피커의 전용 앱 안에서 타이달 로그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타이달 앱을 바로 넘겨줘요. 얘가 여기서 작동하진 않습니다. 타이달 앱을 설치해야지 쓸 수가 있다. 요즘에 스피커들 보면은 인터넷 라디오가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이 여기 버튼도 3개가 있어요. 이 굉장히 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를 대부분 여기다 해놓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1번 누르잖아요. 네. 바로 나와요. 라디오가 제가 설정해 놓은 라디오 채널 바로 나와요. 2번 하면은 이거 한국의 무슨 라디오인데 KBS FM이구나. 네, 바로 나오고 3번 누르면 SBS 파워 FM. 네. 게르마늄이니까요. 물론 인터넷 라디오이기 때문에 누르자마자 바로 팍 나오진 않아요. 살짝 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잘 됩니다. 예.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컨트롤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예. 베이스 트래블은 노브가 하나예요. 누르면 트래블 쪽에 불 켜지면 트래블로 작동하고 눌러서 베이스 쪽에 불 켜지면 베이스로 작동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플 TV에서 작동하는 애플 뮤직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는 어떤 스피커들 보면 HDMI 이런 세팅에서 그러니까 음원의 원래의 비트, 샘플링 레이츠와 상관없이 무조건 앞에가 잘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얘랑 샘플링 레이츠가 좀 높아요. 얘가 196인가 그렇고 얘가 96인가? 나머지는 441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높은 것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잘리는 게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잘리죠. 예. 그래서 잘리고. 자, 여기서 최근에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결론을 냈어요. 이거 얘 문제가 아니에요. HDMI TV하고 하여튼 얘네들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나아요. 다른 것보다. 다른 것들은 무조건 앞에가 다 잘리거든. 최소한 샘플링 레이츠, 비트 샘플링 레이츠 같은 것끼리는 되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2개를 올려놓은 거는 테스트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제목이 To Find Issues야.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좀 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애플 뮤직을 저는 솔직히 스테레오로만 듣습니다. 왜냐면은 애트모스,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별로예요. 네, 이걸 기기를 막론하고 이거 자체가 음원 자체가 별로야. 만약에 해볼게요. 지금 자동으로 넣으면은 돌비 애트모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뮤직 모드고요. 살짝 솔직히 찌꺼렸죠 지금. 자, 일단은 방금 또 취하는 거 들렸죠? 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돌비 애트모스를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좋게 미싱된 것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별로였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이걸로 들으면 좀 더 별로야. 영화 얘기는 아니에요. 영화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음악 돌비 애트모스로 공간 음향을 들었을 때 만족스러웠던 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어요. 기대치가 이 정도면은 다 여기야.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한번 해봐 그냥.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조금 더 밑에 그렇지. 얘는 꺼야 된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저음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날아갑니다 진짜. 서브우퍼 아웃이 있었잖아요. 그거 정말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저음은 세요. 근데 저음의 약간 형상은 선이 쫙 서 있는 저음하고는 좀 달라. 이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드라이버 하나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2개 있다 보니까 약간 풍성하고 부드럽다. 좋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퍼지는 저음의 스타일입니다. 서브우퍼를 좀 강하게 훅 올리는 듯한, 그래서 붕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저음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 급의 제품을 이 방에서 볼륨 끝까지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돼. 저희 집에서 이 정도로 제가 올려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정도도 큰 볼륨은 맞아요. 좀 이따가 타이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 아까 라디오 있었잖아요. 라디오 버튼 눌러서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목소리 위주의 토크 방송인데, 자, 요것도 계속 칠판에 무언가를 많이 썼거든요. 볼륨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타이달 앱에서 타이달 커넥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음악을 한번 쏴볼게요. 쏘는 게 아니라 리모트를 하는 거죠. You turn your back on me. 가정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층간 소음 없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이거를 거의 막 빠방하게 그냥 막 집을 날려도 괜찮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볼륨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달에서는 음악 플레이가 끊기지 않고 잘 될까? 샘플링 레이츠가 순간적으로 탁탁탁 바뀌는 상황에서 얘가 잘 대응을 하는지 빠르게. 바로 나오죠. 좋아요. 441 포맷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시 빌리진. 좋아요. 타이달 커넥트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뭔가 그 뭐 PCM이라든지 패스스루라든지 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순간적으로 뭔가 교체가 뭔가 바뀌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여기서 찌직하는 소리가 살짝 들려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갑자기 넷플릭스로 딱 넘어간다든지 정확하게 언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순간 그게 잘 들립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걸로. Hey, Papi, get over here. I got someone I want you to meet. 예, 좀 찌끄럽죠 지금. Now you're not my wife anymore. Gee, thanks for that, man. 분리감이 굉장히 강한 제품들은 딱 여기서만 대사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정도에서 대사가 들리는 느낌. 그리고 이쪽에 약간 주변음 들리는 느낌. 약간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러운, 너무 극단적인 분리감보다 좀 자연스럽게 섞인 소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마음에 들겠고, 아니야 무조건 멀티 채널이니까 쫙 분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미없는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에 대한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는 저역 때는 오지게 많습니다. 진짜 방 날아갈 것 같아. 그 저역의 양이 전체가 다 아주 날이 서 있는, 흔히 말하는 좀 돌 같은 그런 저음의 성격은 아니에요. 살짝은 좀 이렇게 좀 풍성한 느낌의 저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또 퍼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형식의 저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저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베이스를 조금 이렇게 내려서, 반면에 고역 때는 끝까지 올려도 사실 들어줄 만합니다. 마샬 측에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샬이죠. 기타를 치시는 분, 마샬의 헤리티지 레전드 기타 앰프, 락 사운드의 기본, 이런 얘기만 해서 리뷰를 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제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는 더 객관적인 리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알고 제가 느낀 바는 전부 다 말씀드리고 노력했습니다. 말로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한 바닥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그런데 기타를 뭐 잘 치는 기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기타, 마샬 앰프 말고도 많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마샬 앰프가 제일 컸어. 정말 저 마음속에 깊은 솔직함은 뭐냐면은 마샬이 좋아. 이 마샬 브랜드가 박힌 이 제품을 제 TV에 제 메인 데스크 바로 옆이에요. TV 앞에 여기 이렇게 놓고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약간 팬심이야. 그러니까 마샬이 난 진짜 그런 것 같아. 기능이고 어쩌고 그래 됐어. 그래도 난 마샬이 좋으니까 마샬 산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격대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들에 비하면은 비싼 거는 아니지. 물론 자 마샬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가격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약간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이미지도 있고 그게 마샬이잖아. 기타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샬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감성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제대로 들려드리질 못했어요. 물론 유튜브로 음악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느낌만이라도 느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영상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다시 한번 마샬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마샬 영국 본사에서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나오면은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이거 리뷰도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건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그냥 받은 건데 얘도 좋아. 얘도 제가 선물로 받아왔거든요. 제가 영국에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관찰했어. 영국 사람들은 어떤 헤드폰을 많이 쓰고 다니까. 한국에서보다 확실히 영국에서 마샬 헤드폰 쓴 사람들이 많아. 영국에서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ANC 필요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때 요거 끼고 왔어요. 되게 만족하면서 끼고 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제 영상 리뷰만 보시면 될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가격의 제품을 사신다면은 다른 리뷰도 많이 찾아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월부터 시작한 마샬 대장정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공대파파였습니다.